지금부터 이제 CAD 도면을 불러드릴 겁니다. 파일 메뉴에 임포트입니다. 임포트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여러 번 불러와 봤습니다. 텍스처로 불러오기도 하고 그냥 이미지로도 불러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임포트.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뜨겠죠. 자, 경로가 뜰 겁니다. 자, 투시도. 그러면 이미지밖에 안 뜰 거예요. 왜냐면 파일 포맷이 지금 JPG로 되어 있거든요. 자, 눌러보시면 스케치업 파일도 불러드릴 수 있고 오토캐드 파일도 불러드릴 수 있고 3ds 파일도 불러드릴 수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스케치업 파일, 오토캐드 파일, 3ds 파일, 뭐 여기 나와 있는 JPG, PNG, 포토샵 파일까지, 뭐 TIFF, 타가, BMP까지. 여기 이제 나머지 이미지죠. 자, 그 중에 DWG를 누르시면 됩니다. DWG를 누르시면 도면이 들어오는 거죠. 오토캐드 파일이 선택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 중에 주방 평면도를 불러올 겁니다. 자, 임포트. 자,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클로즈. 자, 들어왔네요. 여러분들도 불러보시죠. 근데 평면도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는 방법이 여기 카메라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비어스는 이전에 보던 화면, 넥스트는 내가 앞전에 보던 화면. 얘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 있는 스탠다드 뷰, 얘가 중요해요. 탑, 바텀, 프론트, 백, 레프트, 라이트, 아이소. 탑 뷰를 선택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모습이 딱 보이겠죠. 우리가 작업하기 편해져요. 프론트를 선택하면 정면 뷰가 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편해져요. 여기 스탠다드 뷰를 통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혹은 아이소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아이소를 바라보시면 자, 원근감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원근감이 나오고 있죠. 자, 이때 여기 보시면 파라렐 프로젝션과 퍼스펙티브가 있습니다. 파라렐 프로젝션이 원근감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퍼스펙티브가 투시도 원근감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렐 프로젝션 눌러버리면 원근감이 없는 상태로 화면이 이렇게 정리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근감이 없으니까 훨씬 더 보기가 편해지는 거죠. 퍼스펙티브를 놓으면 원근감 있게 사물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오빗은 이렇게 화면 돌려다보는 내용이고요. 펜은 화면 이동하는 거, 줌은 줌인 줌아웃 하는 거, 이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필드 오브 뷰가 뭐냐면 화각이에요. 화각이라고 합니다. 화각이라고 해요. 필드 오브 뷰가. 아이고, 이런. 지워졌네. 임포트. 자, 카메라에 보시면 필드 오브 뷰 화각입니다. 화각. 보이는 범위를 말해요. 기본 35도입니다. 기본은 35도예요. 여기다 각도를 쓰셔도 되고 드래그 하셔도 돼요.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줌 윈도우, 줌 익스텐트. 줌 윈도우 드래그하면 내가 그러니까 드래그한 내용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확대하는 방법. 그 다음 줌 익스텐트, 화면 맞춤이란 뜻입니다. 자, 이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탑뷰에 파라렐 프로젝션을 체크해 버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이어입니다. 레이어가 뭐냐면 도면층입니다. 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지층에 대해서 배웠죠. 지층.
뭐 퇴적 안반층, 무슨 지층, 무슨 지층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층을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 층을 레이어라고 해요. 설계를 할 때 CAD에서 다 구별해서 레이어에다 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방식대로 다 사용해요. 제 경우는 이거 레이어를 다 지우고 써요. 새로 만들어요. 왜냐면 얘 그대로 쓰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놓고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수정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레이어는 어쨌든 도면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레이어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레이어의 이름이 있고 비저블이 있고 레이어의 색상이 있어요. 선택하면 이렇게 체크가 넘어오죠. 동그란 체크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해당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동그란 게 안 넘어갔잖아요. 네, 그냥 여기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죠. 연습. 그리고 이 연습이라는 레이어를 체크했습니다. 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러면 얘의 소속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바로 이 연습이라는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내가 레이어 제로를 선택하고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여기 소속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눌러보면 알아요. 비저블 눌러보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레이어에 있는 내용만 보이고 감추고가 돼요.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레이어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쓰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해보죠. 좀 레이어를 연습하기 위해서 얘를 지금 이 상태에서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이 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테두리 선을 감추면, 아이고, 이름으로 들어와서, 자, 센터를 감추니까 어떻게 되나요? 별도로 또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레이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중에서 필요 없는 게 있고 나한테 필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걸 바꿀 겁니다. 이걸 정리할 거예요.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가 2D 평면이라고 했습니다. 2D 평면이라고 하고, 얘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분해할 겁니다. 익스플로드.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아니, 감추어 볼까요? 하나씩 눌러보세요. 이렇게. 네, 중심선이네요. 칼럼은 감추면 안되고, 딤은, 아니, 이거 단은 감춰도 되겠고, 딤도 감춰도 되고, 퍼니처는 감추면 안되겠고, 해치는 이거 조금 아리까리하네요. 네, 그냥 감춰버리죠. 텍스트 감춰도 되겠고요. 윈도우는 안되겠고, 문자, 실선, 연습, 은선, 중심선, 치수선, 테두리선, 해칭선, 네, 다 감췄습니다. 자, 레이어를 감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맨 위로 올립니다. 엔티티 인포. 내가 이렇게 선택합니다. 선택한 객체들의 레이어를 바꿔줄 겁니다. 레이어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엔티티 인포 선택하고,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해요. 선택하면 이렇게 해당 정보가 나옵니다. 레이어와 길이 또는 면적 등이 여기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레이어를 2D 평면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제 얘는 안 지워도 돼요. 얘는 이걸로 끝. 나머지만 삭제. 그럼 보세요. 나머지 여기는 삭제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레이어 이만큼 삭제해도 돼요. 델키. 자,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기존의 내용이 뭔가에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딜리트 해버립니다. 필요 없는 것들. 그러면 딱 이렇게 평면만 남게 됩니다. 이번에 불러오기 전에 레이어를 미리 만들 겁니다. 자, 2D 인면이라고 하고 선택한 다음, 지금 이 평면은 솔직히 보이면 불편해요. 서로 이게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감춥니다. 그리고 임포트 주방 전개도를 임포트 합니다. 이렇게 얘가 기본적으로 2D 인면에 들어오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분해를 하시고 똑같이 찾아봅니다. 중심선 감추면 안 되겠고, 컬럼 감추면 안 되겠고, 디멘전 감춰도 되고, 마감선 감춰도 되고, 퍼니처 안 되고, 해치 감춰도 될 것 같고, 텍스트 윈도우는 안 되고, 문자, 실선, 은선, 중심선, 치수선, 테두리선, 해칭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을 만들기 전에 원래 선의 위치도 레이어를 바꿉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메이크 그룹,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삭제합니다.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레이어들 전부 삭제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딱 나와요. 나한테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얘는 여기 벽면이고 얘는 여기 벽면이에요. 그러니까 벽면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램프를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램프는 이미지를 맞춰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얘도 도면을 맞추는 겁니다. 자, 선택을 해볼까요? 자, 로테이트 화살표로 방향을 지정한 다음 회전, 방향을 지정한 다음 그 다음 다시 한번 방향을 지정하고 회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위치를 맞춰야 되는 거죠. 바로 여기. 이게 마감벽이 지금 빠져서 그래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벽인 거죠. 여기가 지금 확대하면 여기가 오븐의 끝선인 거죠. 여기가 콘크리트 벽입니다. 그러니까 이동 툴로 갖다 대면 끝점이 이렇게 잡혀요. 자, 이동 툴로 선택을 하고 어디로 와야 되냐면 여기.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 그래야 이렇게 벽이 위치가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얘도 선택을 하고 요 벽이 마감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점에 갖다 놓게 되면 비로소 벽체가 올라선 거죠. 이렇게.
많이 복잡해요. 많이 복잡해요.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맞춰 보시죠. 자, 지금부터 보시는 걸 잘 보시면 돼요. 자, 어디부터 할까요? 자, 여기 벽부터 세워볼까요? 렉탱글 클릭하고 그 다음 프렘 푸시로 여기까지 클릭. 그러면 왼쪽 벽은 다 세웠습니다. 자, 근데 얘를 그대로 냅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또 만듭니다. 3D 벽,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 후 레이어도 바꿔주고 메이크 그룹도 해주고 그러면 되겠죠. 자, 역시 또 레이어를 만듭니다. 3D 벽. 똑같은 이름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번엔 다른 이름 3D 벽 2번. 자, 그럼 얘는 감출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렉탱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벽면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개구부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개구부를 만들고 프렌 푸시 선택하고, 자, 바닥 아래쪽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면 됩니다. 프렌 푸시로. 그러면 벽면이 하나 또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프렌 푸시로 선택하고 조금만 더 끄집어냅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프렌 푸시로 조금만 더 끄집어내죠. 이렇게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다시 또 레이어 만듭니다. 3D 벽 3번. 자, 벽 2번은 또 감춰요. 자, 렉탱글로 확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창문은 여기 있네요. 지웁니다. 그리고 또 프렌 푸시. 네. 그러면 자,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천정도 만들어야죠. 자, 3D 천정 선택하고, 얘는 메이크 그룹 해야죠. 잘못 들어갔다. 네. 그 다음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자, 바닥도 만들어야 돼요. 3D 바닥 선택하고 렉탱글로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자, 그러면 벽이 금방 쓰죠. 자, 이게 창문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창문을 똑같이 만듭니다. 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어요. 네. 렉탱글 창틀을 그립니다. 다시 창틀을 그리고 가운데 삭제. 프렌 푸시로 150mm만 줍니다. 150mm. 그러면 창틀이 하나 완성이 되겠죠? 메이크 그룹.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창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달라요.
아까는 이쪽에 있던 창문은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복제를 했었는데 이쪽은 크기가 다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렉탱글 클릭하고 다시 또 렉탱글, 창틀은 40mm, 프렘푸시로 40mm,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자, 다시 렉탱글, 자,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반대편으로 돌려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동 툴로 가운데다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되겠고요. 두 개 동시에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얘가 앞쪽에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 뒤에 면이 중간으로 가는군요. 이렇게 중간으로 이동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반대쪽까지 렉탱글로 이렇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좀 안 되는군요. 가운데 지우고, 자, 프렘푸시로 40mm,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다시 또 렉탱글,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뒤로 돌려서 가운데로 이동,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다시 앞쪽을 볼까요? 네, 얘가 뒤로 가는 거니까 요 지점이 이렇게 가운데로, 네, 그러면 창문, 문, 나머지는 다 만든 것 같네요. 자, 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 셀렉트 탭에서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이 지닌 질감 효과들이 나와요. 눌러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 다음에 뭐 벽돌, 그 다음에 카펫, 뭐 패브릭, 그 다음에 칼라, 일반적인 그냥 색상들이죠. 그 다음에 글래스 앤 미러, 거울,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바닥이죠. 메탈, 금속 효과, 패턴, 네, 여기 이제 패턴 효과도 있고, 루핑은 지붕입니다. 스톤은 돌멩이고요. 여러가지 이렇게 타일, 워터, 뭐 윈도우 우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여기 우드가 있으니까 우드를 줘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바닥에 이와 같이 우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이 사이즈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에디트 탭으로 들어가요. 또는 여기 셀렉트 탭에 보면 맨 오른쪽에 스포이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스포이드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고요,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고요, 투명도를 조절하는 항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상을 조금 더 이렇게 밝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부여해주면
색상도 약간은 이와 같이 바뀌게 돼요. 모니터 상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자,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크기도 있어요. 뭐 3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5000. 그러면 이미지가 조금 더 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3000으로 하면 이미지가 좀 작아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한번 질감을 넣어 보세요. 질감 효과를 한번 넣어 보세요. 이렇게 당구공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V-Ray Asset Edit라고 하는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은 익스텐션에 보시면 V-Ray에 여기 Asset Editor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돼요. 보시면 순서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재질, 조명, V-Ray 오브젝트, 그 다음 세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지막에 누르면 렌더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매트리얼, 이 매트리얼 항목은 중간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항목을 더 오픈해 줄 수 있습니다. 벽돌도 있고 여러가지, 그러니까 즉 이쪽에 있는 내용과 별도로 여기 또 있습니다. 페이퍼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페이퍼가 나옵니다. 종이죠. 플라스틱이나 스톤이나 뭐 타일이나 여러 가지가 쭉 나올 겁니다. 그럼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뭘 배울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V-Ray 아이콘인데 이 중에 얘가 새로운 재질을 만듭니다. 제일 첫 번째 아이콘이에요. 이 첫 번째 아이콘이 질감을 만드는 효과고, 얘는 오픈하는 효과고, 얘는 저장하고 삭제하고 지정하고. 자, 하나 만들어 보죠. 눌러보면 이와 같이 V-Ray 재질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너릭하고 에미시브하고. 네. 제너릭이 일반적인 재질이고요. 에미시브가 뭐냐면 야광처럼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를 줄 때 사용하는 게 에미시브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카툰, 그러니까 웹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웹툰을 만들 땐 여기 있는 툰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카툰 렌더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만화 같은 느낌의 혹은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의 효과를 줄 때는 여기 있는 툰을 씁니다. 근데 굳이 우린 이런 거 쓸 이유가 없어요. 많이 써봤자 여기 제너릭하고 에미시브 밖에 없습니다. 자, 제너릭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쓰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오늘은 이 중에 몇 가지만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퓨즈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디퓨즈가 무슨 뜻이냐면 사물이 지닌 일반적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사물이 우리가 이제 재질 효과를 줘야 돼요. 질감 효과를 줘서 얘처럼 만들어져라, 플라스틱처럼 만들어져라, 혹은 대리석처럼 보이게 해라, 혹은 페인트 칠한 것처럼 보이게 해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사물이 지닌 기본적인 색상 혹은 기본적인 무늬가 나옵니다. 그걸 디퓨즈라고 해요. 그래서 디퓨즈 색상이 이렇게 눌러보면 디퓨즈 색상을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얘가 디퓨즈 색상이고요. 자, 지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내가 이 재질을 부여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객체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 다시 에셋 에디터로 들어와서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항목 apply material to selection, 재질을 지정해 주기. 그러면 이와 같이 재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재질이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자, 디퓨즈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이 뭐냐면 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재질은 크게 매트리얼과 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벽이 있죠. 여기는 그냥 색만 칠해져 있잖아요. 어떤 무늬가 안 들어 있잖아요. 이건 매트리얼이에요. 재질이 지닌 기본적인 색상 정보, 그 다음 뭐 반사값, 이런 건 매트리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 같은 건 어떤가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무늬가 들어가 있죠. 이건 맵입니다. 이 무늬가 들어가 있다든지 혹은 어떤 그쵸, 무늬죠.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건 맵이라고 합니다. 여기 바닥에다가, 이 바닥에다가 뭔가 패턴을 주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맵이 되는 거죠.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맵들이 나와요. 이 맵들을 다 쓰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써봤는데 효과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떤 맵을 쓰냐면 맨 위에 있는 비트맵이요. 비트맵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미지, 사진이란 뜻입니다. 그림이란 뜻이에요. 비트맵은 그림 또는 사진이란 뜻입니다.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select a file, 즉 맵을 선택하라고 메시지가 이와 같이 뜹니다. 자, 우리 공유 폴더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매핑 소스가 있어요. 맵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맵 소스를 가져다 쓰실 수 있어요. 제가 기본적인 거를 올려놨습니다.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자,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우드 플로어링 있네요. 열기. 그러면 이렇게 질감이 들어오는 거죠. 사진이 들어오는 거죠. 자, 보시면 파일이 나옵니다. 이 파일, 이 사진의 위치, 그 다음에 필터 블루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블루어가 이미지를 뿌옇게 흐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올리면 이렇게 뿌옇게 흐려져요. 이 값을 낮추면 이미지가 뚜렷해집니다. 기본값은 0.15예요. 나머지는 뭐 인버트 그러면 반전시키다. 인버트는 반전이에요. 색상 반전. 색상을 반대로 놓는 거니까 얘는 무시하셔도 좋겠고, 플레이스먼트도 무시하셔도 좋겠네요. 뭐 타일이 기본은 다 타일 값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백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와요. 이 재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많이 작습니다. 그죠? 사용하는 방법 똑같아요. 셀렉트 탭에 스포이드를 누르고 한번 클릭, 그 다음 에디트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크기가 나옵니다. 오, 너무 크다. 그죠? 1500. 또 크고 500? 500은 조금 작아 보이고 700. 네, 이 정도. 그러면 질감 효과가 이렇게 들어갔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전체를 재질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과제예요. 자, 하나 더 보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세팅입니다. 렌더링 설정하는 세팅창이에요. 이 세팅창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했다가 쓰시면 돼요. 프로그레시브를 끕니다. 요걸 끄면 렌더링 할 때 버킷이 나와서 렌더링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끄는 겁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품질이죠. 네. 우린 그냥 보기용이니까 로우로. 자, 그 다음에 카메라 됐고, 인바이러먼트에 보시면 GI 값이 있습니다. 요 GI 값을 켜주세요. 인바이러먼트가 환경이란 뜻입니다. 요 GI 값을 켜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트레이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요런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노이즈 리미트가 있습니다. 이 값을 작게 해주세요. 0.01 정도로. 그 다음에 필터 사이즈 앤 타입이 있습니다. 얘는 캣물롬으로 바꿔줍니다. 캣물롬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서 주전자 그림을 누르시면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요. 지금 여기 네모난 사각형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요 네모난 사각형을 버킷이라고 합니다. 요게 CPU 하나당 하나씩 나와요. 저한테는 잘 보이는데 이 스크린상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을 걸어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비교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합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키워드가 두 개예요. 트림블이라는 키워드 하나, 3D 웨어하우스라는 키워드 하나. 그러면 이렇게 3D 웨어하우스라는 스케치업 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활용할 겁니다. 이거 회원가입 미리 해두세요. 여기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세요. 구글이래. 지메일로 회원가입하면 됩니다. 지메일로 회원가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어플 가지고 있죠. 휴대폰에 그 어플 때문에 지메일이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회원가입 해두세요. 그러면 수요일날 요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오늘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재질을 깨끗하게 입혀보세요. 그게 오늘 과제입니다.